저희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엄마 밑에서 자란 사연자님의 감동과 통쾌함을 담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눈시울이 시큼해지기도 하고 막힌 속이 뚫리는 재밌는 스토리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3이 된 평범한 여자예요. 2022년은 저에게 많은 걸 가져다 준 해였는데 그 중에서도 새엄마의 진심이 가장 크게 와 닿았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내드릴 테니 꼭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저에게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신 존재였습니다. 기억이 언제부터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 적이 없어서 가슴에 담아두거나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빠와 둘이 살다 보니 엄마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 따름이었답니다. 학교 입학식과 운동회, 학예회 등 친구들의 엄마를 볼 때마다 저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살 무렵 아빠가 제 소망을 들어주려고 하셨는지 본인이 외로워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새엄마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처음 본 새엄마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표정과 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드라마를 보고 기대했던 상냥하고 다정한 모습은 역시나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가능했나 봅니다. 저도 아빠의 재혼을 그냥저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새엄마도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자 새엄마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낯선 사람과 지내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녀가 무섭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괴롭히거나 매질을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분위기나 표정이 그랬을 뿐이죠.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데 해줄 건 다 해주셨어요. 도시락도 풍성하고 맛있게 가득 싸주셨고 학교 준비물도 다 챙겨주셨답니다. 또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복습을 봐주시기도 했고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셨네요. 그렇게 친데레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딸로 여겨주셨답니다. 사춘기 때는 제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서 새엄마와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엄마 역시 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정이 들긴 했지만 거리감은 계속 유지가 된 채 모녀 사이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다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만남도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새엄마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을 터놓을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생활을 기숙사에서 보내고 취업을 했을 땐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집에 가는 날이 두세 달에 한 번이었죠. 아빠는 원래 말수도 적으신 데다 표현을 잘 하시지 않는 분이었고 새엄마와는 사이가 더 어색해지는 바람에 본가에 가도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찾아간 것 같은 기분으로 말이죠. 부모님과 어색한 기류가 있어서 그런지 제 독립심은 남다르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제 또래 혼자 사는 회사 동료들은 집밥이 먹고 싶다며 자주 본가에 다녀왔는데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했고 음식도 잘 해먹고 지내서 집이 그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연애였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 안팎이라는 말처럼 제 연애는 길지도 짧지 않게 시작과 끝을 맺으며 여러 남자를 겪었어요. 그러다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면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릴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고 다 마음에 드네. 아버님은 공무원이시라고? 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내후년에 은퇴를 앞두시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뭐 더 볼 것도 없네. 우리 집안이랑 비슷하니까 결혼하면 아주 잘 살겠어. 그런데 말이야, 요즘 결혼하면 시댁에서 2년 정도는 살고 나간다고 하더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2년 동안 시집살이요?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자 시누이가 말을 잇더군요. 겨우 2년인데 뭘 모르겠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고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안 그래요, 언니? 예, 화상아. 괜히 부담 주지 말아라.
요즘은 며느리를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잖아. 나라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랑 평생 살 수도 있을 텐데. 언니,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역으로 엄마가 며느리살이를 하실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잠시 같이 지내봐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분위기를 넘어갈 대답을 하고 말았답니다. 네, 저도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과 함께 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서 시집살이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뱉자마자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제가 말실수를 했구나 하며 낙심했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이도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따져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말았죠. 그렇게 시댁에서 코가 꿰어버린 후 친정 부모님께 예비 남편을 데려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듯 무뚝뚝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릴 이유가 없다며 잘 살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남편이 먼저 집에서 떠나자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앉히셨습니다. 혜령아, 엄마가 봤을 때 네가 데려온 진상인지 뭔지 아는 남자 진짜 별로더라. 인상이 꼭 너 속속일 것 같아. 네?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상 오빠는 진짜 순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남자들은 원래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달라. 결혼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보라고 조언을 하는 거야. 4년을 사귀었는데 여기서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진상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괜히 반대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 오빠 흉도 보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괜한 말을 했구나. 새엄마가 살짝 반기를 들려고 했지만 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바로 수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저와 진상 오빠까지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죠. 결혼 준비는 제가 시집살이를 할 거라 거의 모든 걸 생략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가정과 가구 몇 개만 준비해 주시는 거로 이야기가 끝나고 수다스럽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죠. 그런데 새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속이 안 좋은 건지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답니다. 어쨌든 상견례는 웃음꽃을 피우며 막을 내렸고 부모님과 함께 본가로 돌아갔어요. 저는 자취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새엄마가 꼭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데려갔죠. 무슨 말씀을 하려나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진상 오빠와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령아, 엄마가 보기엔 진상이네 식구들 관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 눈빛도 예사롭지 않다고. 또 말하는 걸 들어보니 성격들이 다들 센 것 같아. 널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들로 느껴졌어. 게다가 네가 시집살이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네가 결정했다고 무턱대고 결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또 그 소리예요? 엄마는 제가 행복해지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난 예령이 네가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시집살이라도 하지 않으면 걱정을 덜 하겠는데 아까 사돈 집 식구들하고 말을 섞어보니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새엄마가 초치는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크게 상해버린 저는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막말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누가 들으면 엄마가 제 친엄마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언제 저에게 엄마처럼 군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저한테 무관심하셨으면서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모성이라도 발동 걸리신 거냐고요? 제 남편과 시댁을 욕하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고작 엄마 마음에 들지 않아서예요? 정말 화나네요. 저는 엄마가 뭐라 하든 새겨들을 생각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늘 그래왔듯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된다고요. 예령아, 엄마는 너한테 무관심한 적 없어. 그리고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무관심이라니 말도 안 돼.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난 그저 네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길 바라서 한 말이었어. 그런데 내가 주제 넘는 소리를 한 것 같구나. 네, 주제를 너무 많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물 흘러가듯 지켜만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시겠어요? 저는 흥분을 삭히지 못하고 온갖 막말을 새엄마에게 쏟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후회를 했죠. 새엄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다가가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모녀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네요. 몇 달 뒤 저와 진상 오빠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많은 하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축하를 받았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들어가 남편 방을 신혼방으로 꾸미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댁에서 첫날 밤은 긴장을 거의 하지 않아 마음 편하게 오랜 시간 잠을 잤어요. 창가에 햇빛이 강하게 들이올 때까지 숙면을 했죠. 7시쯤에 남편과 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실에서 씻고 주방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이 매우 강렬했어요. 눈꼬리가 시계바늘 10시 10분을 가르치는 것처럼 잔뜩 성이 나 있었답니다. 언니, 대단하시네요. 오늘이 시집에서 처음 맞는 아침인데 대자로 누워서 잘도 주무셨나 봐요. 얼마나 잘 잤는지 얼굴이 호박맨처럼 퉁퉁 부었어요. 색이 너, 내가 만만하니?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 모양인 거니?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머님을 왜 만만하게 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출근 준비만 하면 될 거라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차린 밥을 먹고 나가면 그만이다? 치! 내가 네 도움이니? 네가 먹을 밥은 물론이고 식구들 먹을 밥을 준비해야 하는 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 아니냐?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야? 새엄마라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냐? 시어머니는 저를 호되게 혼내시며 빨리 와서 아침상을 마저 차리라고 하셨어요. 또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저에게 저녁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무조건 죄송하다, 알겠다 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와장창 깨지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로 같이 출근을 해서 같이 차를 타게 되었는데 바로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짜증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는 내가 어머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왜 구경만 하고 있던 거야? 나 진짜 서운해. 내가 나서면 자기가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핑계 대지 마. 앞으로 나중에 힘들어져도 내 편을 들어줘야 남편이지.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는 자기 편 들어줄게. 대신 엄마가 2배로 화를 내도 나더러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몰라. 앞으로 아침 저녁을 나보고 차리라고 하시는데 어쩌면 좋아. 나 혼자 살 때도 밥은 거의 챙겨 먹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챙기라니. 벌써부터 부담되고 힘들 것 같다고. 자기야, 한 2년만 고생하자. 그 뒤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니까 눈 딱 감고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자. 그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긴 했지만 괜히 화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못난 것도 아닌데 왜 시집에 들어가서 지옥의 문을 열었는지 몸서리치게 후회가 들었네요. 새엄마가 했던 말을 새겨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며 여러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모든 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침 저녁상을 차렸고 시댁 살림도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시댁에 있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자취했던 경력이 꽤나 길어서 반찬이나 살림이나 아쉬울 점 하나 없이 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한다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긴 했지만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는데 달력을 보니 시집살이 한 지 겨우 1달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인연을 다 채우나 걱정스러워서 우울증이 생길 것만 같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음 말을 하셨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아가, 너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래도 회사에 휴직을 내고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잘 배워서 분가를 하려면 하루 24시간을 배워도 모자라다고. 어머님, 그거는 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하게 맡은 일도 있고 중간에 쉬어버리면 제 자리를 누군가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자리를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이라 이거냐? 그럼 시어머니인 내 자리는 누가 채워줄 건데? 가르쳐주려고 할 때마다 출근해서 사라져버리는 며느리를 계속 회사에 빼앗겨야 한다는 거야? 고작 2년이야. 2년 동안 내 며느리 노릇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거냐?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억지를 부리시는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회사까지 관두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는 격이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시어머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세아가, 우리랑 한 식구로 지내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난 네가 멀게 느껴진다. 하루 종일 붙어 지내면서 정들고 싶다고. 우리가 널 고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돈독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분가할 때는 내가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애쓰면서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이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안이, 돈은 오빠가 더 잘 벌잖아요. 또 아빠가 돈 걱정 안 하게 해준다는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2년 뒤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당장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세 사람이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보채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댁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혔죠. 그래서 절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짜 죄송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는 하루만 비워도 티가 나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죠.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비우고 돌아가면 아마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 들어간 회사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에요.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랬구나. 너한테 소중한 곳은 여기 시댁이 아니라 회사였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시답지 않은 시댁에서 지내는 게 싫다는데 우리가 더 부탁할 필요가 있겠니? 이야기 끝났네. 색이 그렇게 안 봤는데 황소 고집이로구나. 우리보다 회사가 중요하다는 말도 실망이고. 그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장 자리까지 꿰차보거라. 새언니 대단하시네요. 어른들이 부탁하는데 한 방에 거절해버리고. 그럼 잘해보세요. 우리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까. 시댁 식구들이 비난의 말을 퍼부었지만 죽어도 회사를 관두고 시댁에 처박혀 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되 제 결정이 아주 잘한 일이라는 걸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괴롭히기 작전을 돌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백숙을 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도 걸리고 아침부터 위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위에 부담이 될지 아래에 부담이 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백숙 끓여. 네 시아버지가 백숙이 먹고 싶으시다니까 잔말 말고 하라고. 재료 있겠다, 도구 있겠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다 끓여놓고 출근할 테니까 아침 설거지는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좀 해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뭐야? 지금 설거지 셔틀 시키는 거냐?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나한테 일을 시키고 출근하겠다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머님, 백숙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드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게다가 저는 먹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고요. 그러게,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아. 그럼 아침 설거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밥 먹고 얼마나 좋니? 아,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휴직하는 건 좀... 그래, 잘난 커리어우먼께서는 시애미가 설거지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백숙 끓이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버리고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아침상을 모두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나 오늘 동창들 모임 있으니까 구두 좀 닦아놓고 양복 좀 세탁소에 맡겨라. 아버님, 제가 지금 바로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가씨한테 시키시면 안 될까요? 세상 일은 네가 다 아냐? 양복은 나가는 길에 맡기면 될 것이고 구두는 지금 말할 시간에 쓱쓱 닦으면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요즘 며느리들은 말만 하면 변명에 핑계가 남발한다니까.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양복 가져다 주세요. 네가 들어가서 직접 찾아라. 하나 있는 양복을 어디에 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 네가 찾아봐. 저는 코로 한숨을 내쉬고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아버지의 양복은 보이질 않았어요. 남편은 신발을 신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지 시아버지가 시키신 일은 처리하지 못했지. 마음이 급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두신 거야? 일부러 나 굴리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야? 세기,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내가 널 굴리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했냐? 넌 평소에 나를 뭘로 봤길래 치사하고 옹졸한 놈으로 만드는 거냐? 그 참 심부름 하나 시켜놓고 이런 욕을 듣긴 처음이네. 됐다.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나가봐라.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급한 상황이라 아무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양복 찾았어요. 바로 맡기도록 할게요. 아가씨, 제가 양복이랑 구두 맡겨놓을 테니까 이따 세탁소랑 구두방에서 찾아주시겠어요? 엠뉴, 누구 명령인데 거절하겠어요. 고귀하신 새언니께서는 빨리 출근길에 오르시도록 하시죠. 아주 상전이 나셨어. 시아버지한테는 막말을 하질 않나, 시누이한테는 명령질을 하질 않나. 아주 가관이다. 왜 그러고 서 있어? 빨리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네? 아,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아가씨, 이따 저녁 때 봐요. 이따 저녁 때는 추워 닭이나 해라. 몸이 피곤해서 기력을 회복해야겠으니까. 조리된 미꾸라지 사오면 안 된다. 힘 좋은 놈들로 직접 사와서 조리해라. 저는 살아있는 생물을 만지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싫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실컷 욕을 먹었으니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시집살이는 시작부터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짜증이 넘쳤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과 말투가 생각나서 흐름이 깨지길 반복했죠. 앞으로 1년 10개월간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그 전에 병으로 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휴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로 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서 놀고 오는 거라 생각하셨는지 주말에는 아무데도 못 가게 하시고 뭔가를 시키셨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김장을 시키기도 하셨고 오랜 시간 방치됐던 장롱 속을 뒤집어 까서 청소와 정리를 시키기도 했어요. 또 벽지가 낡았다며 도배를 시키기도 하셨고 창문을 뜯어 닦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저 혼자서 다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일부러 저를 굴린다고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도와주지도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실컷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봐도 자기가 나서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식구들이 더 심하게 몰아갈 거라며 수수방관하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연애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죠. 순간의 화로 이혼하고 나가버릴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고작 석 달을 살아봤으니 더 겪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서 죽은 듯이 지냈어요. 시부모가 뭘 시키든 시누이가 뭐라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든지 귀머거리 봉사로 꾹꾹 눌러 참았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흘러 추석이 되었는데 저에겐 명절이 아니라 지옥의 날이었어요. 차례상 준비는 기본에다 시댁에 오는 친척들 대접과 수발을 제가 다 들어야 했답니다. 손님들이 쉴만 하면 찾아오고 누우려고 하면 들어오더라고요.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서 봉사를 하고 만 거죠. 한편 친정 부모님은 명절인데 집에 들르지 않느냐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몸이 너무 바빠서 시댁을 벗어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답했답니다. 혜령아, 명절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니? 아, 시댁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에는 여기서 지내야겠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본가에 갈게요. 고생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다 오렴. 엄마.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저 엄마한테 막말하고 화낸 거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신부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예령아, 너 행복한 거 맞지? 새엄마는 다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예령아, 너 우는 거니? 아니에요.
팔을 다듬고 있어서 매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 그럼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그냥 전화하고 싶을 때도 연락해도 된다. 전화를 끊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참아왔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제 시집살이는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요구하는 게 늘어갔고 시아버지는 빨리 일을 때려치우고 애부터 낳으라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또 시누이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시댁 살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붕괴하는 날이 여러 날이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화풀이를 해봤지만 그이는 남편이라는 명사처럼 제 편이 아닌 절대적으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면 새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진 않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럼 새엄마는 아빠와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면서 수다를 떠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정이 될 걸 아셨는지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답니다. 예령아, 네 아빠가 엊그제 로또라는 걸 처음 했는데 1등을 했어. 네? 진짜로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게 말이다. 로또를 할 줄 모르는 네 아빠가 로또 종이에 마킹을 하고 영수증으로 바꾸지 않았어. 그리고 그 마킹 용지가 1등이 되니까 호들갑을 떨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로또를 돈 주고 영수증으로 뽑아야 한다니까 그제서야 공짜로 로또 용지를 가져온 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알아? 네 아빠가 마킹한 숫자가 진짜 1등 당첨 숫자랑 똑같았다고. 그게 진짜예요? 아빠도 참 그 연세 되도록 처음 로또 하시는 것도 귀여우신데 이런 실수까지 하시니 정말 애기 같아요. 엄마가 아빠 옆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에휴, 말해 뭐하니. 예령이 너는 별일 없는 거지? 너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집에 오질 않는 거냐? 혹시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 연락도 안 드리죠.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요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회사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바쁜 거 지나가면 남편이랑 찾아갈게요. 그렇게 재밌는 대화를 몇 번 주고받고 저의 시집살이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흐르고 흘러 해가 바뀌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주말마다 굴리시는 바람에 여유를 갖지 못해 본가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또 시월드에 시달려서 살이 10kg 넘게 빠져서 이런 몰골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 않았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명절에는 무조건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갈까 하는데요. 얘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언제 너 친정 못 가게 붙잡았니? 가고 싶으면 가.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럼 차례 드리면 바로 친정에 가도 되죠? 차례 지내기 전에 친척들이 모두 모일 텐데 차례만 지내고 친정으로 피신하겠다고? 너 지금 머리 쓰는 거냐? 친척들 다 대접해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때 가라. 하지만 친척분들은 명절 마지막 날까지 계시잖아요. 그럼 전 무슨 말이 이렇게 길어?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으면 친척들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되잖아. 여보, 당신 며느리가 당신 형제들 대접하는 게 귀찮은가 봐. 이번에는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해. 뭐야? 1년에 겨우 2번 모이는데 그게 힘들다는 소리를 해?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와서 형제들이 의절을 해야겠구만. 알았어. 잘난 며느리가 올라오지 말랬다고 연락 돌릴게. 시부모님은 제 말을 곱게 들어주시지 않고 항상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연락 돌릴 필요 없으시다고 겨우겨우 말렸고 친정에 가는 건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연휴가 다가왔을 때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시장을 혼자서 다 봐왔고 전도 부치고 고기도 삶고 생선도 지지면서 오랜 시간을 일했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물밀듯이 찾아오는 친척분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챙겨드렸고 누군지도 모를 갓난아기를 돌봐야 했어요. 다음 날까지 저의 고생이 이어지자 몸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몸이 너무 아파. 차례상 차리기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나가서 상황을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몰라 졸려.
알아서 차리시겠지. 안 그러면 또 혼날 거라고. 어머님한테 말씀 좀 전해줘. 알았어. 그런데 당신 진짜 몸이 아픈 거 맞아? 쉬하는 거 아니지? 당신까지 왜 이래? 나 말할 기운은 없으니까 빨리 나가봐. 남편은 이른 시간에 깼다고 짜증을 부리며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예상대로 제 흉을 엄청 보시면서 말이죠. 아픈데도 문 밖에서 제 욕을 하는 건 다 들렸답니다. 시부모님과 친척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저를 엄청 씹어대는데 진짜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고 계속 지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낫고 정신을 차리면 이혼을 하든 분가를 하든지 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쉬게 하려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9시쯤 새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령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엄마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단순한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엄마, 이번에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쉬더라도 여기 와서 쉬거라. 시댁에 있으면 제대로 쉴 수 있겠니? 새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너 지금 새해 첫날부터 자빠져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서 상 치워라. 설마 저 많은 설거지감을 나더러 치우라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음식 준비 다 했잖아요. 설거지 정도는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이씨고, 이게 진짜 상전으로 하나? 친척들 다 있는 데서 혼자 자빠져 자는 게 말이 되니? 조금 아픈 거로 안 죽으니까 당장 일어나! 빨리 상 치우고 식구들 고스톱치게 판도 깔아라. 나가서 화투랑 소리랑 왕창 사와! 어머님 제발요. 저 진짜 몸살이 나서 움직이기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될까요? 요년이 아주 막 나가네. 그동안 말을 잘 듣나 싶더니만 또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려고 하네. 감히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를 해? 야, 나 때는 몸살이 아니라 맹장이 터져가면서 시집살이를 했어. 안 뒤지니까 어여 일어나 시킨 거 다 해. 네, 알겠어요. 제가 다 치우고 심부름도 할게요. 저는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시킨 설거지를 끝내고 목기까지 깨끗이 정리했답니다. 치우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죠. 그러자 식구들과 친척들은 저에게 왜 이리 굶뜨냐며 군뱅이라도 잡아먹었느냐고 야유를 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화투패와 술을 사러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또 어떤 친척인가 하고 인터폰 화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새엄마였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더니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뭐야? 저 사람은 네 친정엄마 아니냐? 아침 대바람부터 여길 왜 온 거야? 딸년이나 애미나 예의라는 게 없네. 얘 뭐하냐? 네 엄마 문전박대 할 거야? 일단 들어오라고 해. 저는 대답할 기운이 없어 현관문 도어락을 열어드렸습니다. 이윽고 새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요. 엄마,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새엄마는 제 이마를 먼저 짚어보시고 마른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혜령아, 너 열이 팔팔 끓는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엄마 속상하게. 지금 화투랑 술 사러 가는 거니? 네, 그런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다 들었다. 그래서 엄마가 온 거라고. 알고 보니 제가 핸드폰을 끊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걸 다 듣고 오신 거였죠. 새엄마는 저에게 윙크를 날리시더니 옆으로 비켜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맥주병을 하나씩 다 오픈하시더니 옹기종기 모여있는 친척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술병을 흔들어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아, 이 사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아니,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뭔 짓입니까? 엄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술벼락을 계속 뿌려댔습니다. 시부모와 친척들은 맥주의 참맛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차린 간식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과일과 밤, 대추가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더니 식구들 머리 위에 쏟아졌답니다.
이런 씹을 것들. 어른이라는 게 하나도 아니고 좋기 어른 되겠구만. 그런데 아픈 내 딸내미를 요렇게 부려먹은 것이여? 이 개 같은 것들아! 엄마는 편의점에서 사온 화투패를 꺼내 식구들의 얼굴에 한 장씩 던졌어요. 다들 맥주를 뒤집어 쓴 채라 화투패가 찰싹하고 잘도 달라붙었어요.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뚝뚝하신 줄만 알았던 분이 저를 위해 응징하는 걸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죠. 이보쇼 안사돈. 내 딸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소이. 아픈 아를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소? 안 되겠소? 여기 계신 바깥사돈이랑 친척 나리들도 대답을 해보소. 왜 다들 대답이 없는 거야? 아갈머리를 찢어버리기 전에 대답하라고. 사돈. 그러니까 저는 새애기를 딸같이 잘해줬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소? 만약 구라면 손모가지 날라갑니다잉. 예량아, 네가 말해봐라. 네 시애미가 딸처럼 보살펴 주었냐?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유일한 희망이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시원하게 복수를 해줘서 감사하고 속이 시원했죠. 뿐만 아니라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럴 리가요? 친딸이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셨어요. 제가 본가에 찾아가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소처럼 부려먹어서 시간이 나지 않아서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요. 그게 사실이요? 이보소 안사돈, 내 딸 말 잘 들었지요? 방금 당신이 나한테 구라를 친 것이요? 그럼 이 손모가지는 내가 가져가겠소. 예령아, 뭐하냐? 거기 돼지족발 가져오너라. 네? 네. 돼지족발 있었네요. 바로 가져갈게요. 사돈, 이러지 마세요. 우리 말로 풉시다. 대화로 풀어보자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새애기를 작정하고 괴롭힌 거 인정해요. 제 남편과 딸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했으니까 제 손모가지는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엄마, 거기까지만 해요. 더 일을 키우지 말아요. 이 김옥자 성격이 많이 죽어버렸네. 옛날 같았으면 두 손모가지에 발모가지도 분질러 버렸을 텐데 나의 사랑스러운 딸내미가 참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끝내야겠네. 이보소 사돈. 그러고 바깥사돈하고 형제 여러분, 다들 내 딸내미한테 무릎 좀 꿇어야겠어.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나의 화가 진정이 될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든지 손모가지를 하나씩 내놓든지 하셔. 엄마가 족발을 들고 벽과 바닥을 내리찍으며 호통을 치셨더니 다들 겁에 질려서 바로 줄을 서서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오줌을 쌀 기색으로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새아가 미안하다. 네가 회사를 계속 다니며 고집 부리는 게 미워 보여서 괜히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었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지. 이렇게 빌 테니 용서해다오. 새아가, 사실 나는 네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사실 내 마음은 널 엄청 사랑하고 예뻐했어. 앞으로는 그 마음을 다 보여줄 테니 기회를 다시 주거라. 언니 죄송해요. 백수에 아무것도 없는 못난이라 잘난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 주둥아리를 꿰매버리든지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식구들의 사과에 이어 친척들의 사과가 이어졌는데 다들 새엄마 앞에서 벌벌 떨더라고요. 철저하게 약한 상대에겐 강하고 강한 상대에겐 약한 비겁한 인간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한 식구로 지내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그런데 예령아, 지금 이혼하는 것보다 네가 이 집에서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건 어떨까 싶어. 이 엄마가 언제든 찾아와서 뒤집어 엎을 테니까 네가 당한 고생과 고난을 똑같이 돌려줘 봐라.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혼이라니. 어머님 말씀대로 기회를 줘. 이 찌질한 남편을 고칠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내가 자기 옆에서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그 이유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두 손을 빌며 이혼은 안 될 말이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면 평소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새엄마의 말대로 이 개같은 시댁의 왕으로 군림을 해서 식구들을 온팡 으스러뜨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 마음이 달라질 테니 앞으로 잘 해보세요. 예령아, 앞으로 괴로운 일 있으면 문자로 점 하나만 찍어서 보내. 그럼 진짜 오한말을 들고 와서 손모가지들을 수거해 갈 테니까.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엄마 품에 안기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오랜 시간을 안겨 있었는데 엄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지 그때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저를 대신해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과 복수를 해줌으로써 제 시집살이는 180도 달라졌답니다. 15년은 저에게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하시며 두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모두 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게 무서웠는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왕이 되어 아주 편하게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찌개를 끓이다가 저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다급하게 뛰쳐나오셨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왜 너한테 심부름을 시켰는지. 사람 습관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다고 하나 봐. 넌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다녀올 테니까. 그러시겠어요? 오늘 하일 신고 다녀와서 그런지 발이 조금 아프네요.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바로 두부를 사러 나가셨고 발이 아프다는 저의 말에 시아버지는 조격 준비를 해주셨어요. 새아가 물 온도 딱 맞춰놨다. 어여 와서 이 발 좀 지지거라. 다른데 아픈 데는 없지? 네, 아직까지는요. 아버님 고마워요. 언니, 제가 언니 좋아하는 코다리 무침 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셔주세요. 헤헤. 이런 태도를 보이니 정말 재밌었어요.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을 부려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에 있는 화가 다 풀릴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죠. 간혹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거나 부탁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 문자나 보내볼까? 점만 찍으면 달려오신댔는데 라고 운을 띄우면 세상 착한 시어머니 얼굴로 저를 말리시고 있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이 1년이 지났는데요. 남편과 분가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시댁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새엄마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있다 보니 명절은 무조건 친정에서 보내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있네요. 저의 사연은 앞으로도 이렇게 쭉 왕으로 군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를 하면서 잘 지내볼 생각이에요. 그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댁 식구들을 때려주고 싶었는데 사연자님의 새엄마가, 아니 엄마가 시원하게 복수를 해줘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반전, 스릴러, 코믹, 사이다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